이 새끼들 법대로 해달라니까 법대로 한다 이거. 투자의 대중화 간대호입니다. 지난 영상 올린 지 시간이 꽤 됐는데요. 늦어서 죄송하고 빠르게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자료가 필요하고 그 자료들을 어떻게 취득할 수 있으며 그 자료들이 왜 필요하는지 이 세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자료들로 인해서 과정들을 밟아서 어떻게 내가 받아낼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소송 비용, 만약에 소송까지 갔을 때 소송 비용들을 내가 어떻게 받아낼 수 있는지 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가 환불을 받아가는 과정에서 준비해야 될 것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로는 당사자를 특정하셔야 됩니다. 이 당사자 특정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내가 환불 받아야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특정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크게 두 가지의 주체가 나올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법인인 경우,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개인인 경우. 헬스장 사장들은 대부분이 개인 사업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대형 프랜차이즈에 해당하는 헬스장들은 법인일 경우도 종종 있어요. 이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등록한 헬스장이 개인인지 법인인지를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느냐, 그것은 내가 어떻게 결제를 했는지를 찾아보면 아실 수가 있어요. 카드로 결제를 하셨으면 카드 영수증에 법인인지 아니면 개인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카드 영수증에 보시면 사업자 등록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를 홈택스 화면에 가셔서 조회를 해보시게 되면은 개인 사업자인지 법인 사업자인지 조회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카드로 결제를 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는 현금으로 지불을 하셨을 거예요. 이유는 대부분이 카드와 현금의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현금으로 지불을 하셨을 겁니다. 이 현금으로 지불을 하셨을 때 내가 입금한 그 입금증의 계좌주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서 법인과 개인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헬스장에 방문을 했을 때 그 헬스장에 사업자 등록증이 걸려 있다. 근데 그 사업자 등록증이 개인 사업자라고 한다고 하면 개인이신 거고요. 법인 사업자이다 라고 하면은 법인인 겁니다. 법인은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요. 주식회사들이 대부분 법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상대해야 할 사람이 개인인지 법인인지를 특정 지은 다음에 개인과 법인의 대응 방법들이 조금 나뉘게 됩니다. 내가 상대해야 될 사람이 개인일 때는 그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결국에는 알아내야 되는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쉽게 노출하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는 없고, 그래도 그 대표자의 핸드폰 번호 혹은 집 주소 혹은 이것도 안 된다 그러면 헬스장 유선 전화번호, 요 세 가지라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요 세 가지를 활용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개인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추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상대해야 될 사람이 법인이다. 그럴 때는 오히려 더 쉬울 수가 있어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등기소를 들어가 보시면 그 해당하는 법인명을 검색하셔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법인 등록번호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상대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를 정하셨으면 그 다음에는 내가 그 사람과 일정한 계약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을 내가 입증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법 체계는 주장을 하는 사람에게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다른 내용 어려워서 다 모르겠다라고 하셔도 좋은데 이 문장 하나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문장이 뭐냐면 성인은 문서로 말한다. 이 문장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선생님들 대부분이 이 헬스장 계약을 하시고 나서 계약서를 수치를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혹은 수치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어디에 분실하셨을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성인은 문서로 말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과 계약한 그 계약 내용들의 모든 조항들은 계약서에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꼭 수치를 하셔야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모든 계약의 계약서들을 다 수치를 하고 스캔까지 다 떠놓고 클라우드에 올려놓습니다. 이러한 습관을 항상 들이시는 게 가장 좋고요. 계약서를 만약에 분실하셨다 혹은 수치하지 못했다, 이 단계에서는 아직까지 헬스장에다 환불 혹은 필라테스에 환불을 요구하기 전까지는 특정한 환불 의사표현을 하시면 안 됩니다. 환불 의사표현을 함과 동시에 헬스장 사장들이 보통 악질들이 아니거든요. 바로 전투태세로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정보를 내주지 않으려고 하는 스탠스를 취할 거예요. 그래서 헬스장 환불 혹은 필라테스 환불에 대한 의지를 표현하시지 마시고 그 전에 계약서, 전화번호, 대표자 이름, 대표자 개인 핸드폰, 집 주소, 주민번호, 영수증 이런 모든
모든 준비가 될 만한 자료들을 다 수치하신 후에 그 다음에 환불에 대한 의사표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계약서가 없으시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또 자료가 하나가 있죠. 뭐가 있냐면 카드 결제 영수증이 있습니다. 카드 결제 영수증을 보시면 사업자 번호 혹은 개인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명이 나와 있습니다. 등록명을 가지고 개인 사업자 대표자의 이름을 또 역으로 추론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카드 영수증이라도 확보를 하셔야 되고요. 이것도 없다. 계약서도 없고 카드 영수증도 없다. 그러면 또 뭐가 있죠? 현금 결제를 하셨을 테니까 입금증에 대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입금증을 출력을 하셔서 내가 어떤 계좌에 얼마만큼의 금액을 누구 명의에 해당하는 계좌로 입금을 했다라는 정보를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도 없고 카드 결제 영수증도 없고 현금 입금증도 없다. 그러면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은 그 개인 대표자 혹은 개인 직원과의 문자 내역이라도 남겨 놓으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하시면은 내가 필요한 정보들의 취합이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신 후에 헬스장에 이제 환불의 의사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이 환불의 의사표현을 하시게 되면은 바로 저쪽도 전쟁태세로 준비를 들어가고 우리도 전쟁을 하겠다라는 의사표현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싸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내용증명, 두 번째는 소비자원, 세 번째는 국민신문고, 그리고 네 번째는 전자소송. 이렇게 4단계에 해당하는 전쟁태세에 돌입을 하게 되는데 각각의 단계를 별도로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내용증명, 소비자원, 국민신문고, 그리고 전자소송 이 4단계에 해당하는 전쟁 공격수단을 동시에 진행을 했어요. 동시 진행을 하셔도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직장인이거든요.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내용증명. 지금 부들부들하고 있습니다. 법대로 하라니까 법대로 배를 째겠습니다. 맞네. 01038 핸드폰 번호나 주민등록번호 혹은 기타 특정할 수 있는 숫자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 새끼들 법대로 해달라니까 법대로 한다. 소송을 시작을 했으니까 내용 증명 보내야죠. 내용 증명 보내로 부채국 갑니다. 자, 이렇게 내용 증명 보내고 왔습니다. 그 문서 받으면 아마 또 연락이 올 거예요. 그때 가서 어떤 통화 내용 하는지 올려드릴게요. 내용 증명에 해당하는 내용은 제가 여기에 링크 걸어 놓을게요. SNF피셜님 영상에 보시면 내용 증명 올려놓은 영상이 있으실 겁니다. 그 영상을 참고하셔서 내용 증명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비자원도 같이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 전 영상을 보시면 소비자원에 대한 부분도 짤막하게나마 코멘트를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소비자원을 별로 추천하지 않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소비자원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소비자원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법적 구속력이 없다라는 말은 중재의 기관이지 강제력이 없는 기관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소비자원을 통해서 헬스장에 환불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헬스장에서 환불 거부 혹은 환불 금액에 충돌이 생길 경우에는 소비자원도 그렇게 큰 도움을 주실 수가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소비자원을 추천을 드리지 않은 거였는데, 제가 소비자원을 동시에 진행했었던 이유는 헬스장이 최종적으로 환불 거부 의사를 표현했다라고 한다라고 구청에다가 통보를 해주게 되면 구청은 환불 거부에 해당하는 과태료 명목을 헬스장에 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금액이 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럼 헬스장에서는 몇십만 원 환불을 해주지 않기 위해서 200만 원을 지불을 하는 것보다 몇십만 원 환불을 해주는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저는 소비자원도 같이 진행을 하시라고 권장을 드리는 편인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국민신문고를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국민신문고에 헬스장에서 환불을 해주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을 적으라는 게 아니고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헬스장이 온 동네에 자기네들 광고물을 붙이는 것을 보는 족족 사진을 찍어서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불법 광고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을 요청하면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증명, 두 번째 소비자원, 세 번째 국민신문고, 마지막 네 번째 소송입니다.
이 소송을 활용할 때는 전자소송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전자소송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전자소송에 해당하는 절차를 밟으시게 되면 충분히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고서도 이 정도의 소송은 충분히 스스로 습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소송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지식이 전혀 없고 내가 학습할 여유도 안 된다 라고 했을 때는 집 근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찾아가시면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판례라는 판례를 명확하게 남겨드렸으니까 이번 기회에 전자소송의 절차를 한번 학습해 보시는 것도 저는 강하게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법률 상담하지 마세요. 제가 변호사가 아니거든요. 저는 법률가가 아닙니다. 저는 부동산 투자자지 법률가의 발끝만치도 따라가지를 못해요. 부동산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전자소송을 깊숙하게 알고 있는 것이지 법률가가 해야 되는 전반적인 영역에 대해서 모두 다 알고 있는 것들이 아니고, 두 번째, 제가 법률 소송에 대한 대리를 하게 되면, 법률 상담을 하게 되면은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법률 상담을 하시는 것은 저를 범법자로 만드시는 행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법률 상담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약자인 척 하지 마세요. 이 말은 약자인 분이 약자인 척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진상인 사람들, 악덕 헬스장 사장이 있으면 진상 손놈들도 있거든요. 진상 손놈이라는 말은 뭐냐면, 제가 어떻게 환불을 해나가는지 블로그에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그 블로그를 보시고 비밀 댓글을 남겨놔요. 그리고서는 자기가 위약금을 하나도 지불하지 않고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냐라고 저한테 물어봅니다. 근데 그 위약금이라고 하는 부분도 자기가 헬스장에다가 다쳐서 헬스장을 나가지 못한다, 그래서 환불을 받고 싶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다친 게 아니래요. 다친 게 아니었는데 환불을 받고 싶으니까 다쳤다라는 핑계를 대고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을 물어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도와드리려고 후기를 남긴 게 아닙니다. 공정하고 페어하게 헬스장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괴롭히려고 남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상 손놈들은 저한테 연락조차 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페어하게 사업하시는 사장님들을 저는 더 응원하는 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소송입니다. 이 소송을 진행을 할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크게 두 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지급명령이라는 약식 소송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본안소송이라고 하는, 우리가 너 고소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소송이 있습니다. 법인일 경우에는 지급명령으로 바로 진행을 하셔도 되고요. 개인인데 내가 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나 집 주소를 알지 못한다 라고 했을 때에는 본안소송으로 바로 진행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지급명령으로 진행을 했다가 아무런 결과도 없이 물거품으로 끝나는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사장일 때에는 내가 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나 집 주소를 알지 못하면 본안소송으로 진행을 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불을 해주지 않는 악덕 사장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악덕 사장 중에 하나였고, 어쨌든 내용 증명을 날렸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원에서 중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신문고 민원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소장을 날렸는데도 불구하고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 그랬을 때는 끝까지 가야 됩니다. 소송을 통해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은 제가 승패에 해당하는 판결문을 미리 올려드렸었죠. 원고 승이 나옵니다. 여기서 제가 크게 두 가지 질문이 옵니다. 첫 번째로는 정상 가격이 10만원, 그리고 할인된 가격은 한 달에 5만원으로 해서 1년에 60만원 이라고 했을 때 한 달에 10만원씩 차감하는 게 다툼의 소지